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누군가의 이야기를 100%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의 소신대로 투자하자라고들 이야기 많이 하죠. 그런데 계속 내일도 필식은 믿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작 전에 자랑 하나 하자면 지난주 금요일에 주셨던 인텔리안테크가 수익권에 있습니다. 오늘 수익 챙기고 내일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내일도 필식 김도영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필식이 김도영입니다. 네, 먼저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텐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장 하루하루 매일매일 새로운 종목군들이 많이 시장을 선도하면서 주도 업종이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아주 강하게 시장에 올라왔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종목 힘에서 표현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올해 하반기에 주도 업종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표현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잘라냈죠. 잘라냈고 기다리는 도중에 슈팅이 나왔는데요. 이 슈팅 자리가 정말 엄청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차, 기아차, 모비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중요한 자리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점의 갭을 뚫어내고 시장을 오늘 만약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이다라는 표현까지 상당히 쏠리면서 강한 급등세로 시장을 동반해서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속에서 마지막 특징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집중을 해보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바로 이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쪽에서 실제적으로 클릭되는 부분은 약 매도 우위 쪽이 계속 지속되고 있지만 연기금 쪽에서 프로그램 쪽에서 이 매수가 조금 전환됐다라는 게 특징이라 이것이 지금 영접적으로 나올 것인가라는 부분 좀 예의주시를 하고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드디어 선물 지수 쪽의 마디가를 이번 파동에서 좀 보고 있었던 파동을 언급을 노란 톡을 통해서도 전체 무료 톡방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316.80포인트를 기준으로 이제는 좀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착이냐 실패냐 5차 범위 안에 당일날 변동폭 안에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살짝 분봉상에서 대략 한 0.8포인트 정도 이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데 이때 연기금 자체가 프로그램성에 대한 매도가 매수로 전환됐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종목에서는 아직까지는 시간의 여유가 여전히 방망이를 짧게 잡는 입장에서 여유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특징적으로 놓고 보면 앞에서 현대차 표현을 드렸다라면 이제 기아차가 상당히 특징적이겠죠. 기아차도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앞에서 갭은 뜨지 않았지만 아주 강한 이 고점에서 장대봉 그러면 우리가 단순하게 지난 5월달 기준점에서 놓고 보더라도 고점에서 장대봉이 이보다 큰 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주도되면서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윗꼬리 없이도 많이 크진 않지만 이제 내일 중요하겠죠. 아침 시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기아차 같은 경우가 대략적으로 45,000원대 초반부를 지켜내지 못한다라면 시장을 조금은 다시 한번 팔고 가는 뷰가 계속 잡힌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에서 시장 또 다시 한번 보면 확산되면서 삼성생명, 그러니까 증권주도 지금 뽑아 올려주었죠. 또한 삼성생명 포트에서 있는 상태에서 위쪽으로 뽑아 올려주었는데요. 역시나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을 잘 풀면서 왔다라는 관점으로 놓고 보면 조금 더 위로 타이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겠다라는 관점이면 53,6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한다는 홀딩이지만 이탈하면 이렇게 가면 좋겠지만 이탈할 경우에는 정리하고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 이 부분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준점에는 현대차나 기아차 해외 쪽으로 비교를 놓고 봤을 때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급은 아직까지는 좀 더 확인해야 되는 관점이지만 지수를 따라서 동반해서 강하게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최종적으로 수급의 특징 쪽으로 보았던 연기금이 내일 매수 쪽으로 들어오는지가 핵심 포인트가 좀 걸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동차 관련주들이 시장을 이끌었던 하루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종목들은 자동차 관련주가 아닌데도 수익이 참 많이 나고 있더라고요. 먼저요, 현대건설기계의 경우는 12%대 수익이 나고 있고요. 또 AFW는 계속해서 상승세 보여지고 있네요. 최고가 기준으로 30%가 넘게 수익이 나고 있고 롯데케미칼의 경우에는 10% 넘게 수익이 나고 있는데 이거 세 가지도 리뷰를 해봐야겠고 또 다른 AS 전략도 좀 세워주시고 내장 전략도 세워봐야겠죠?
네.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먼저 쉬었다라는 부분과 순환매를 활용하자. 제가 현대차를 놓쳤다고 한다면 현대차의 수익을 다른 종목에서 가져온다라는 표현을 드렸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기초 화학 소재 쪽으로 관련돼서 순환매 쪽으로 오늘 강하게 좀 들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순환매 부분에 걸렸더라도 상승 추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18만 4천 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켜준다라면 역시 우상향 쪽으로 좀 더 열린다.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끌고 올라가겠다. 대략적으로 20만 원대 돌파 포인트를 한 번 더 보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AFW 같은 경우는 틈새 쪽 부분에서 물량을 좀 소화하고 나면서 좀 급하게 들어올렸죠. 이건 이제 업황 부분 때문인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쪽이 시청 출발과 함께 시가 출발해서 외국인들 하우스에서 매도 압박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기초 소재 쪽인 화학 섹터 쪽으로 많이 쏠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감안해 보면 AFW 같은 경우에도 오늘 신고가는 좀 축하드리지만 우리가 타이트하게 오늘의 저가로 형성되어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눌림목 무시하고 오늘 저가인 15,250원을 기점으로 해서 지지를 한다라면 홀딩하지만 이탈할 경우는 전략 차익 실현을 한번 때리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30% 수익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제가 리뷰를 잡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현대건설기계입니다. 위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직전 고점 부분이 하나가 형성되어 있는 25,900원대 윗꼬리 부분이 하나 있죠. 이 물량을 오늘 시장 분위기하고 무시하고 가더라도 분명하게 물량을 잘 소화했다라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요. 현재 시기적으로 놓고 보면 재료성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 이제 자연재해 부분에다 복구 수혜 부분들이 거론이 될 때 동사가 조금 테마성으로 한번 기계업종에 같이 갈 수 있겠죠. 그러면 두산인프라코어,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부분과 함께 폐기물 쪽도 계속해서 좀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이런 관점에 놓고 보면 오늘 이제 폐기물 쪽도 태풍 테마로 하나 불었죠. 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기계업종도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 살짝 눌려주는 위치 24,000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에서 추가 신규적으로 매수를 잡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역시 국내의 인프라까지 감안을 해본다면 SOC 확장 부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펴보자라고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제 그준에서 금요일장 이런 표현을 좀 드렸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저는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외국인들 수급 그냥 따라가서 대응하겠습니다.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출발과 함께 수급적인 측면에서 매수매도 부분에서 매수 쪽으로 자리를 잡고 매수 공격을 계속했죠. 그리고 개인들 창구에서는 반대쪽으로 하락하게 된 뷰를 좀 만들어 줬는데요. 바로 다른 것보다는 이 외국인들 수급, 그러니까 선물 시장 쪽의 외국인이 매수이면 종목을 자신 있게 매수로 공격적으로 해서 역시 방망이 짧게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매도로 출발된다면 그럼 어떡할까요? 그렇죠. 현금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에 트레이딩을 하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선물지수 말씀드렸던 자리에 직선을 거두시고 그 흐름을 좀 같이 추적해보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같은 경우에도요. 폐기물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 쪽에 소재단들이 지금 계속 핫하거든요. 시장 분위기와 상관없이. 완제품 쪽은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지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종 트레이딩을 계속 반복을 해주시고요. 내일장 부분에서 좀 안정적으로 먼저 쉬었고 아직 못 갔고 업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 나오려고 준비하는 부분이 오늘 이마트 같은 경우는 움직임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왔죠.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도 실적 부분이 이마트하고 크게 훼손되지 않았음에도 아직 제대로 못 갔다라는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적으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전 고점 부분이 이제 한 82,000원대 초반부죠. 이 부분이 돌파가 나가는지 포인트를 좀 잡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 쪽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소비재가 조금씩 증가되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재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포장단이라든가 또는 용기류들에 대한 실적도 긍정적으로 또 나오고 있다는 거겠죠. 그 부분과 함께 개별적인 재료를 갖고 있는 펀테코리아 트레이딩 쪽으로 한번 트레이딩 바이를 해보자. 그래서 앞에 고점 부분에서 이 부분 빠르게 좀 뚫려 나가는 16,000원대 초반부 이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위쪽 고점 대롱대롱이긴 하지만 다시 시장에서 핫하게 움직이는 직전 고점 부분을 탈환하는 준비에 끼를 보여주고 있는 아모그린텍 역시 보면 저희가 먼저 쉬었던 종목 다양한 방식 쪽의 트레이딩 위치 쪽별로 제가 주도 업종에 대한 수급을 가지고 표현을 드리고 있죠. 이런 종목으로 해서 내일 또 트레이딩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수급에 따라 대응해보자고 말씀을 해주셨고 또 장마가 길어짐에 따라서 폐기물 관련주들 또 내일은 2차 전지 관련주를 주목해보자고 탄탄한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도 필시 김도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